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중 하나는 밤길 귀신으로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판에 둘러싸여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곳으로 해가 지면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밤이 되면 외출을 삼가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청년 지우는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예제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에서 좀 더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며 오랜만에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밤길은 생각보다 더 적막했고 가끔씩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걷다 보니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그곳에 서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답니다. 멀리서 촉촉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데도 주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는 오싹함을 느끼며 바람이 스치는 것 이상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마을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이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친 한 여자의 영혼이 가끔씩 밤길을 떠돌며 행인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우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자마자 본능적으로 공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숨이 가빠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달렸습니다. 그가 거리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 한숨소리가 그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밤길 귀신 이야기가 회자되었고 지훈의 경험담은 그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지훈은 결국 그 마을을 떠나 다시 도심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밤길의 위험성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가끔씩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는군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주되어 퍼졌고 어떤 이들은 이를 실제로 겪은 경험담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 여행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간의 힐링을 즐기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우리 4명의 친구들은 각자 배낭에 옷과 간단한 음식,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 넣고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우리에게 숙소로 제공된 것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이었다. 그곳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한 목조 건물로 종종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 그래도 우리는 모험심에 들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근처 계곡으로 나가 별을 보며 맥주를 마셨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며 우리는 감탄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잔뜩 취한 마을 노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여기는 밤에 조심해야 해. 그의 말은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특히 숲 쪽은 절대 가지 말고.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술에 취한 늙은이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인 지민이 괜히 겁을 먹고는 우리 그냥 민박집으로 돌아가자 고 말했다. 끝내 우리는 그 말을 따랐고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밖에서 뭔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뚜렷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며시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달빛에 비춰진 숲속은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괜한 환청인가 싶어 다시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나 외에도 다른 친구 둘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낮에 한번 그 숲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준비를 마치고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평범한 숲길임을 느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길을 잃고 말았다. 숲은 끝이 없는 미로 같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위에 묶인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달아빠진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인형의 눈은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나무들이 흔들렸다.
우리 모두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에 떨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밤을 맞이했다. 그날 밤도 똑같은 긁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더해졌다. 차마 나가볼 용기가 없었던 우리는 그저 문을 꼭 잠그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안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을 노인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흐리멍덩한 눈으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그래, 잘 가게. 근데 다음엔 잊지 말고 숲에 걸린 인사를 전하라고.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을 새도 없이 기차에 몸을 싣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도 나와 친구들은 가끔 그 일을 떠올리곤 했다. 숲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마을 노인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모두가 말하길 그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아마 그 숲에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따금씩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나는 잠을 설친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인 공포 이야기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게시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고 읽던 터라 매일 이곳에 들러 사용자들이 올린 다양한 공포 경험담을 읽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용자가 올린 이야기가 유독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은 잊혀지지 않는 여름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있었으며 주변은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글쓴이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여름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폐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곳이었고 대부분이 그곳에 존재조차 잊고 사는 듯했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한 그들은 주춤거렸습니다. 안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글쓴이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맞춰 내부의 어두운 형체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한 구석에는 낡은 거울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것만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친구들은 거울 속에 뭔가가 비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 알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긴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무언가 애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거울에서 무언가 휙 하고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뛰쳐나와 서로의 안위를 확인한 그들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잠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거울 속 여인을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진 속 여인은 마치 그들을 향해 무언가 말을 걸려는 듯한 표정이었고 왠지 모르게 슬픈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 마을을 떠난 어떤 여인이 살던 곳이란다. 그녀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 거울 속에 자신을 남기고 떠났다고 전해졌지. 그 이후로 글쓴이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으로 발길을 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오싹함을 느끼곤 한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그 여름날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도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름밤의 어둠 속에서는 종종 이런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